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133번으로 선택한 표현은 바로 양부모라는 한자어입니다. 양부모, 그렇죠? 양자, 양부, 양모를 합쳐서 양부모라고 얘기하죠. 과연 이 양자는 어떤 한자가 들어가며 또한 이 양자가 들어가는 또 한자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설본인 관계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부모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매우 간단합니다. 양자로 들어간 집의 부모. 양자는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를 양자를 씁니다. 양부모 역시 기를 양자를 쓰는데요. 이 양에 대한 이야기는 좀 뒤쪽에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의어 비슷한 말로는 수양, 아버지, 수양부모, 수양어머니 합쳐서 수양부모, 이게 이제 양부모죠. 수양할 때 수는 이 거둘 숫자를 쓰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뒤에 한자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의외로 쉬운 글자를 쓰죠. 기를 양자를 씁니다. 예전 신문 기사를 보겠습니다. 1956년이네요. 동아일보입니다. 천여 명의 양부모 고아 결연 운동 활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1956년이니까 역시 한자가 많이 혼합되어 사용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양부모 해서 기를 양자가 보이실 겁니다. 다음 1976년 3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영국서 논란 빚은 한국 아기 해외 입양. 논란을 이렇게 쓰는군요. 그렇죠? 한국 내서 양부모 맺어줘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역시 기를 양자가 쓰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죠. 1978년 경향신문입니다. 늘어나는 국내 입양. 입양할 때도 기를 양자를 쓰고요. 이건 나중에 다시 또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사회복지회 양부모 모임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역시 기를 양자가 쓰여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신청이네요. 여기는 한자는 정서, 불안할 때 정서고요. 자, 그러면 한 글자씩 보시겠습니다. 양, 부, 모 있는데 부와 모에 대해서는 제가 계부나 계모, 그 다음에 의붓이라고 할 때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이 기를 양자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를 양자, 일단은 장음으로 되어 있고 5급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부분이 생략됐지만 이 양자 이게 생략됐죠. 그 다음에 먹을 식자 이 두 개로 구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전의 글자 모양은 이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전에 보시면 갑골문을 보시면 양자는 똑같습니다. 양뿔이 재밌죠, 이렇게. 양자는 똑같은데 옆에 막대기나 채찍 같은 걸 들고 손으로 양을 때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양이 칠복자이죠. 손을 나타내는 손과 나무 가지를 나타냅니다. 칠복자. 그래서 양을 때리면서 꼭 때린다고 보기에는 이렇게 모는 거죠. 이곳저곳 풀밭을 이쪽 저쪽으로 유인하면서 그래서 양을 친다고 얘기하죠. 그 치다가 사실은 우리 국어사전에는 때리다와는 좀 다른 의미로 구분을 하는데 사실은 동물을 치다의 치다는 이 때릴 칠복자에서 왔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갑골문이고요. 금문에는 조금 더 뭔가 좀 멋이 있어졌습니다. 그림이. 그렇죠? 그래서 기를 양자는 어쨌든 지금은 먹을 식이지만 예전엔 칠복자로 되어 있었다. 양을 치다. 그래서 보통은 짐승을 말 못하는 짐승을 기르다. 때리면서 길러야 되니까요. 하다가 나중에는 기르다. 사람을 기르다도 되고요. 번식시키다의 뜻도 포함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의미가요. 기를 양자가 들어가는 단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정하는 데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몇 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조사한 내용만 설명드립니다. 처음 보시면 양치입니다.
이 양자에다가 그냥 이 양자를 쓰면 양치식물 할 때 양치입니다. 양의 이빨처럼 촘촘하게 있는 고사리 같은 식물을 양치식물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기를 양자에 치자가 있습니다. 사실은 양치하다, 양치질, 칫솔질 할 때 양치는 한자가 없는 것으로 우리 국어사전은 판단하고 있지만, 그렇죠? 한자를 빌려서 쓴다면 이 양치를 쓰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치아를 뭔가 이렇게 잘 관리한다의 뜻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어원은 양치의 어원은 양지에서 왔다라는 표준 국어 대사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양지가 뭐냐? 이거는 버드나무 양자죠. 그렇죠? 넷 버들 가지로 예전에 이를 깨끗하게, 이 가지 지자죠, 했다는 그 풍습이라는데, 어떻게 버드나무 가지로 이를 깨끗이 했을까? 이쑤시개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양지라고 하면 양자라고도 하지만 일본어에서 요지라고 씁니다. 우리 이쑤시개를 한때, 지금은 거의 쓰지 않지만 요지라는 일본어 잔재로 불렀던 때가 있었죠. 요즘도 어르신들은 가끔 쓰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요지의 한자가 이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쑤시개는 알겠습니다. 그렇죠? 버드나무 가지가 좀 가늘기 때문에 그것을 벗겨서라든가, 그렇죠? 그래서 치아 사이를 이쑤시개처럼 쓴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왜 칫솔이 됐느냐? 예전에 보시면 일본어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도들에게 넷버들 가지로 이를 깨끗하게 하던 데서 유래한다. 어떻게 하죠? 나무 끝을 두들겨서 술처럼, 이렇게 술처럼 만든 칫솔을 양지라고 했었다. 요지라고 했었다라는 표현이 일본어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양치란 말은 기본적으로는 순수 우리말로 보는데, 그걸 만약에 한자로 적으면 이것이고, 어원을 따지면 이 양지가 된다는 것이 재밌습니다. 15세기 문헌에 보면 이 양지물이라는 사이시오지 있는 양짓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양칫물을 뜻합니다. 어쨌든 가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양치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치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따로 설명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과연 양치가 한자일까? 한자일 것 같은데 어떻게 쓰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기를 양자에 다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글자를 보시면 양호죠. 양호실 할 때 양호입니다. 학교에 있는. 기르고 보호한다의 뜻입니다.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양호실의 기능이 이런 거죠. 양친, 이 두 양자를 쓰는 양친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부모님 모두 이런 뜻이고요. 양친이 구존한다, 이런 말이 있죠. 모두 살아계신다. 이 양친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길러준 부모님, 그렇죠? 말 그대로 길러준 부모님. 또 하나는 우리 양부모 할 때 양입니다. 그래서 양부모를 친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양자로 간 집에 부모를 양친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한자를 쓰고 뜻이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두 가지 뜻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나를 낳고 길러준 부모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낳지는 않았지만 나를 길러주신 부모, 양부모를 양친이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일본어 나올 때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식입니다. 양식장 할 때 양식이에요. 그렇죠? 길러서 번식시키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나 해조, 바다 풀이죠. 물풀이죠. 버섯 따위를 인공적으로 길러서 번식하게 함. 기를 양자 쓰는 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양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죠. 예를 들어서 양돈, 돼지 돈자를 쓰면 이것은 돼지를 기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계 하면 닭을 기르는 거. 그렇죠? 양잠, 누에 고치죠. 양어,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양어장이라고 있었어요. 중국에는 많죠. 그 다음에 양견도 있습니다. 물고기뿐만 아니라 이제 개도 양견, 양우도 있습니다.
양돈만 있는 게 아니라 양우도 있는데 이건 잘 쓰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양돈, 양우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많이 쓰일지는. 네. 그다음에 양식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양으로 시작하는 거 양치 이거는 좀 이제 뭐랄까요, 좀 고려해 보면 사항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양호, 양친, 양식 보았습니다. 양으로 끝나는 단어도 상당히 많은데요. 하나씩 보시면 이렇습니다. 함양, 네, 이게 젖을 함자거든요. 1급에 배정되어 있는 건데, 그렇죠? 능력이나 품성 따위를 길러 쌓거나 갖춤, 그렇죠? 뭐 교양을 함양한다, 뭐 능력을 함양한다, 기술을 함양한다, 있죠? 뭔가 스며들면서 기르는 거, 자연스럽게 길러진 게 함양이겠죠. 그 다음 요양, 요양원 할 때 뭐 휴양, 요양 많이 쓰죠. 네, 휴양하면서 조리하여 병을 고친다. 이 료자가 고칠 요자입니다. 고칠 요자에서 원래는 료양이지만 두음 법칙에 의해서 요양으로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영양,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그렇죠? 양분을 지어낸다. 양분이죠. 그렇죠? 길러내는 그런 성분을 뭔가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국어사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몸을 구성하는 성분을 외부에서 섭취하여 소화, 흡수, 순환, 호흡, 배설을 하는 과정을 영양이라고 한다. 또는 그것을 위해 필요한 성분, 그래서 영양 혹은 영양분이라고 얘기하죠. 상당히 어려운 개념의 단어입니다만 많이 쓰죠. 뭐 영양제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 보시면 부양입니다. 부양. 부양 가족 이런 게 있죠. 뭐 피부양자 이런 것도 참 어렵죠. 피부양. 부양이라는 거는 이 부가 도울 부자입니다.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도와서 기르는 게 부양입니다. 부양 가족이 몇 명이니 이런 말 쓰죠. 그리고 피부양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이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있으면 보통 아버지가 부양자, 나는 피부양자가 되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독립을 하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피는 입을 피자가 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이 부모, 양부모와 같은 것 중에 수양부모가 있었죠. 이 수양의 수가 무엇이냐? 이게 거둘 수자입니다. 거두어서 길러주신 부모가 수양부모입니다. 그러면 수양모, 수양부, 수양부모 뭐 다 있는데 그럼 수양딸은 무엇이냐? 그러면 반대 개념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수가 거두어져서 길러진 어떤 수동이 되면 그렇죠? 능동 수동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렇게 되면 수양딸도 말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거두어져서 짐을 당해서 길러짐을 당한 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거두어 기르든 아니면 수동적으로 거두어져서 길러지든 수양은 다 쓸 수 있다는 게 조금은 재미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양할 때 수는 이 거둘 수자를 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로써 이제 계모, 그 다음에 의붓, 의부, 그렇죠? 의붓, 그 다음에 수양, 양의 어원을 좀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네요. 자, 마지막 보시면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자주 나오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이 단어를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파자입니다. 마치다, 끝내다의 파자이고요. 3급입니다. 그 다음에 기를 양자를 쓰면 이것은 입양의 반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양할 때 입은 이렇게 기르겠다고 자기 쪽으로 불러들이는 걸 말하는 거고요. 키우기 시작하는 거. 파양이라고 하면 보면 양자 관계의 인연을 끊는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사람 관계에만 썼던 거예요. 그렇죠? 양자. 그러니까 자식을 기른다고 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파양입니다. 근데 요즘에 어디에 쓰이냐면 그 유기견 같은 것을 입양을 한다고 얘기해요.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동물에 썼던 개념을 사람으로까지 이제 확대했다가 다시 이게 동물로 많이 쓰이는
어떻게 보면 뭐 항상 한결 같았네요. 동물도 되고 사람도 되고 어쨌든. 네. 그런데 뭐 상습적으로 파양해서 뭔가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기른다고 해놓고 그걸 다시 포기하고 밖에 뭐 다른 사람에게 다시 줘버리고 이런 게 파양이라고 하죠. 이 마칠파자로 시작하는 단어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또 따로 떼어서 설명드릴 일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걸로 뭐 파괴. 네, 이 파괴 같은 경우는 그 계무할 때 계자입니다. 파괴. 이건 이제 파양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 양자의 관계를 끊는 거. 파면. 네. 그렇죠? 파면도 있고요. 네. 파장. 이건 그 직책을 면하는 걸 말하죠. 파장. 이제 뭔가 그 시험이 끝난 걸 말합니다. 파장 원래. 그렇죠? 그다음에 파직. 자, 직책을 또 파면처럼 직책을 면하는 걸 끝내는 걸 말합니다. 대신 파혼은 좀 다릅니다. 파혼 같은 경우는 깨뜨릴 파자를 쓴다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 혼약한 것을 깨뜨리는 거죠. 약속을 깨뜨리는 거기 때문에 파혼할 때 파는 깨뜨릴 파자를 쓴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업, 요즘에 안 쓰면 수업을 파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수업을 파하다. 네, 뭐 학교가 파하고 집으로 돌아가다 할 때 그 파도 사실은 이 파자입니다만 이 파자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또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를 양자, 함양, 요양, 영양, 부양, 수양, 파양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아비 부자는 그 막대로 뭔가를 때리는 이런 말이라고 얘기를 했죠. 아까 그 기를 양자와도 뭔가 비슷한 게 있네요. 네. 어른이라는 뜻도 있었고요. 네, 또 나머지는 지난번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어미 모자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장모할 때 장자가 어른 장자라는 사실 지팡이를 짚고 있는 건데 어른이다. 장인 장모인데 어떨 때 모자는 꼭 엄마란 게 아니라 엄마와 같은 존재. 그래서 장인의 엄마가 아니라 그 어른이지만 어머니. 그러니까 그 아내 쪽에 어머니를 장모라고 얘기하죠. 아버지는 장부라고는 안 하고 장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상당히 헷갈리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양, 부, 모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부모를 한중일 삼국 그리고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양부모, 양부모 해서 양부모 그대로 쓰고요. 물론 한자를 간체자로는 이렇게 써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양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어 똑같네요. 요 후보 이렇게 돼서 양 부모 똑같고요. 요신 해서 양친 아까 설명드렸죠. 이 친이 부모의 뜻도 있다. 그래서 요신 요 후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양부모에 대해서는 한중일 삼국이 일단 같은 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나를 낳아주진 않았지만 길러준 부모님. 자, 그러면 영어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는 뜻 찾아보니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adoptive parents. adopt 자체가 입양하다의 뜻이죠. 양자로 삼다. 그래서 adoptive parents. 그렇죠? parent라고 하면 부모 중에 한 명이고 parents라고 하면 두 명이니까 복수에 s가 붙은 거죠. 이것도 재밌습니다만 이건 adopt 같은 경우는 이제 select, choose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양자를 정하는 거죠. 자기가 내가 고르는 겁니다. 좀 뭔가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이 중에 내가 얘를 골라서 내 자식으로 삼겠다의 뜻이 있는데 그럼 양부모와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선이나 택과 비슷한 거죠. 근데 한 가지 동요가 더 있습니다. foster parents라고 있습니다. foster 자체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게 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feed, 그렇죠? 그다음에 영양을 음식을 주다, nourish라는 표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주는, 기르는, 키우는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기를 양자와는 foster parents가 훨씬 더 가깝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한 건지
번역을 한 것인지 어떤 게 먼저인지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foster parents하고 양부모가 좀 일치하는 면이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한자였는데 오늘의 한자어 133번째 양부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양자는 많이 설명드렸지만 기를 양자를 쓰고요. 그렇죠? 부자는 이렇게 아비부, 모자는 어미 모자를 이렇게 쓴다. 양부모. 수양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거둘 숫자를 쓰면 수양이나 양이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능동도 되고 수동도 된다. 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133번째 양부모에 대한 한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조금 설명이 길어졌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